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정규분포에 관련된 내용을 했고, 정규분포에 대한 표기 방식이 x는 따른다. 정규분포를 평균과 분산으로 표기를 하죠. 이렇게. 이 중에 평균값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호로 평균이 0이니까 0,1 이렇게 쓰면 돼요. 표준 편차 1이죠. 1제곱 이런 식으로. 그때의 확률 변수는 x라고 표기를 잘 안 하고 z라고 표현해. 표준 정규 분포일 때는 확률 변수를 x로 놓는 게 아니라 z로 놓고 표기를 합니다. 이때 해당되는 이 확률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고, 표준 정규 분포, 그러니까 정규 분포 곡선의 식하고 살짝 비슷한데 약간 이제 구조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값을 대입을 한 거야. 그래서 최대한 이제 정리를 한 거고, 그때 확률 변수 z가 해당된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은 색칠한 부분의 넓이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 요만큼을 볼 거예요. 요만큼. 평균이 얼마? 0이죠. 그럼 정규분포 곡선은 평균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의 형태를 그려지고요. 0에서 1.25까지 의 넓이, 여기를 구하라는 거야. 근데 보통 여기에서 여러분들 센 봐봐. 센의 맨 뒷페이지를 보세요. 센의 맨 뒷페이지 보이죠? 맨 뒤에 보면은 표준 정규 분포 표라고 있어. 보이지? 그래서 이제 정규 분포 곡선에서 0에서 z가 1.25까지 거기서 이제 1.25를 찾으면 돼요. 1.2 세로에서 1.2 가로에서 0.05 만나는 지점 얼마야? 0.3944 이렇게 있네. 1.2입니다. 0.3944 이렇게. 그래서 표가 주어질 거야. 그 표 보고 이제 대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2.13 찾아볼까? 2.13 0.4834 이렇게 이제 표를 보고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한 확률의 계산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를 보고 찾는다. 그 표에서 나와 있는 값 자체는 구간의 넓이를 뜻하는 거고, 그 구간의 넓이가 바로 확률의 값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z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면 뭐겠어? 평균인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치, 0.5지. 절반이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a에서 0까지에 대한 확률값은 0에서 a까지랑 같을 거고, 0이라는 평균의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이렇게 이제 모양 바꿔서 볼 수 있고요. 마이너스 a에서 a까지는 2배에 0에서 a까지 2배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0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는지로 변환을 해줘야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해서 확률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z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0.5에서 빼는 거지. 0에서 a까지를. 그러니까 이제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이렇게 그려서 보시면 돼요. 이렇게 평균이 이렇게 있죠? 여기가 a인 거야. 너한테 지금 여기 물어보는 거야. 여기. 그 여기를 물어보고 표에 대한 수치는 여기가 나와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0.5에서 빼시면 되는 거예요. a에서 b까지 이것도 이제 p의 0에서 b까지에서 0에서 a까지 빼주면 되고,
마이너스 A에서 B까지라고 하면은 0에서 A까지에다가 0에서 B까지 이렇게 더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준 정규 분포를 이제 왜 배우냐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한 번에 놓고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러려고 표준화라는 작업을 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정규 분포의 표준화는 원래는 평균과 분산으로 나타내는데 이러한 확률 변수 x를 평균이 0, 편차가 1을 따르는 확률 변수로 바꾸는 것을 표준화로 합니다. 그러면 이제 확률 변수 z를 어떻게 바꾸냐면 시그마 분의 x-m의 식으로 바꿉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시그마 분의 x-m은 표준 정규 분포인 0,1 제곱을 따른다. 그래서 이 표준화 공식을 대입해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걸로 바꾸는 거야. 비율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지. 두 집단의 자료를 비교할 때 표준화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확률 변수가 x인 것을 z로 바꾸면서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해서 확률 값을 이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x라는 확률 변수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고 두 개 비교해 봤을 때 정규 분포의 곡선도 표준 정규 분포의 곡선하고 개형이 거의 비슷하다고. 그럼 여기 이제 표준화하는 작업 안에서 이제 확률값 주어진 부분의 이제 넓이를 구하는 거는 똑같아진다는 거지. 그러면 얘를 이제 z라는 표준화를 시키잖아. x라는 변수를 z라는 변수로 바꾸잖아. 그러면 그 양 사이드에 있는 얘네들 또한 표준화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럼 볼게요. 문제. 확률 변수 z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해서 다음 확률을 구해봅시다. 0.19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그림을 좀 그려주세요.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서 파악해라. 1.96보다 작거나 같다 하니까 이 부분을 말하는 거지.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야? 0.5 더하기 확률 0에서 어디까지? 1.96까지에 대한 합을 구한다. 그럼 이제 표준 정규 분포 표에 얘가 나와 있어요. 0.4750 해서 0.9750 이렇게 확률 값을 얘기해 주면 되는 거지. 거의 1에 가깝죠? 두 번째, 이거는 이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이렇게. 그러면 P 0에서 1까지에다가 0에서 3까지를 더하면 되는 거고. 요거의 계산은 0.3413 더하기 0.4987로 나와 있어요. 두 개 이제 더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마다 이렇게 이제 표준 정규 분포 표가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고 확률값 계산하시면 돼요. 자, 정규 분포 x가 이제 정규 분포를 따른대요.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라. 그럼 여기에 있는 것을 표준화해야 되겠죠? 확률 z로 바뀌죠.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평균을 빼. 그리고 뭘로 나눠? 표준 편차로 나눠. 10으로. 40. 여기도 40-40을 10으로 나눠. 그럼 얘가 P의 마이너스 1.5에서부터 0까지가 되는 거지. 이 말인즉 0에서
1.5까지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요 1.5까지니까 0.433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x가 60보다 크거나 같다. 이제 p의 z로 바꾸죠. 60 마이너스 40을 10으로 나눈다. 표준화했죠? 2.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얘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머릿속에 딱 그려져야 돼, 이게. 이렇게 생긴 거죠. 얘가 0이지. 얘가 2란 말이야. 여기 구하는 거지, 여기. 그러면 0.5에서 빼기 0에서 어디까지? 2까지 이렇게 계산한다. 0.5 마이너스 0에서 2까지가 0.4772 0.028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확률값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밑에 세팅해놔.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네. 90,5제곱. 오른쪽 표준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px가 k보다 크거나 같은 게 0.0013을 만족시키는 상수 k를 구하라. 표준 정규 분포 표를 보고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표준화를 시켜줘야 돼요. p z가 k-m, m이 얼마죠? 55. 한 개 이 계산이 뭐가 나왔다? 0.0013이 나왔다. 이 말이야.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그려서 여기가 이제 0이잖아. 얘를 체크해 줘야 돼요. 그죠? 얘가 0보다 오른쪽에 있을까? 왼쪽에 있을까? 얘는 0보다 오른쪽에 있겠지. 왜냐면 얘가 만약에 왼쪽에 있잖아? 그러면 여기보다 크거나 같다를 나타내는 이 영역에는 0.5보다 커진단 말이야. 그 0.0013이니까 여기 있는 건 아니고 당연히 여기 있겠지. 그지? 여기가 이제 5분의 k-50이 되는데 여기 넓이가 얼마가 된 거라고? 0.0013이 된다. 그럼 반대쪽 남아있는 여기의 넓이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0.4987이 되는 거네. 그럼 0.4987의 확률값을 나타내는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의 확률 변수는 뭐가 돼? 3일 때가 되는 거죠. 따라서 얘가 뭐가 된다? 3 이렇게 가는 거야. k-50은 15. 그래서 k는 65다. 이렇게 푸는 거야. 쉽죠? 난이도가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확률에 대한 내용을 살짝 섞어준 거죠.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000명의 키는 평균이 164.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러면 x는 따릅니다. 정규 분포를 평균 얼마? 그리고 표준 편차가 5제곱 이렇게 하는 거야. 키가 160cm 이상, 170cm 이하인 학생은 몇 퍼센트입니까? 그러면 몇 퍼센트냐? 백분율을 물어본 거는 그 안에 들어있는 확률을 물어본 거랑 다름이 없지? P에 160 이상, 170 이하. 뭐해? 표준화해. 160 마이너스 164에 5. Z. 170 마이너스 164를 5로 나눈 거. 그럼 P에 마이너스 5분의 4. 그리고 5분의 6이 되겠죠. 그럼 P에 마이너스 0.8에서 1.2까지. 그럼 얘는 즉 P의 0에서 0.8에다가 0에서 1.2까지 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0.2881 더하기 0.3849를 계산하면 되는 거죠. 0, 12, 13,
16, 17, 6 0.6730이 되는 겁니다. 0.6730. 소수점 계산 잘 하시고요. 몇 퍼센트냐 물으면 뭐야? 그치. 67.3%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170 이상 몇 명이냐 물어봤어요. 몇 명이냐? 확률로 계산해보자. X가 170 이상이래. 그러면 P의 Z 170 마이너스 164를 5로 나눈 거 Z 5분의 6 1.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얼마야? 이건 0.5에서 빼기 P에서 0.0에서 1.2까지를 빼는 거니까 0.5 마이너스 0.3849가 되겠죠. 0.3849를 빼면 0.115 하나가 됩니다. 몇 명이냐 물어봤어요. 확률적으로 나타내는 이 백분율의 이제 기준이죠. 총 몇 명 있어? 1000명 있다 이거. 그러면 1000명 곱하기 0.1152를 하면은 115.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약 몇 명? 약 115명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응? 420번 5번 자 320명을 뽑는 어느 회사의 입사시험에서 응시자 2000명이 점수가 이제 평균이 450점 표준 편차가 75점인 정기분포를 따릅니다. 그럼 따른다 정기분포를 따라 점수가 450 표준 편차 75 자 이거를 이제 표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 X가 뭔지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확률 변수 X는 뭘 뜻하는 거야? 응시자 수야 점수야? 점수가 된다고 점수 알겠지? 자 그리고 나서 그 점수가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지금 320명을 뽑았잖아. 근데 몇 명이 지원했어? 2000명이 지원했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2000명 중에 350명만 뽑혔단 얘기는 2000명 중에 320명이 뽑았다? 1100분의 16 아니야? 몇 퍼센트가 뽑힌 거야? 16%. 그러니까 0.16에 해당되는 인원들만 뽑힌 거야. 맞지? 그러니까 이 0.16이라는 것 자체는 확률로 환산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우리가 얘를 이렇게 정규분포 곡선으로 나타냈을 때 지금 여기가 지금 몇 점? 평균? 몇 점? 450점인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0.16 안에 들어가려면 한 요 정도의 점수를 넘어서야지 되겠지. 오른쪽 위치에 뭐지 내가 K라고 놓은 거예요. K점에 보다 잘 맞아야 여기 안에 들어간다고. 그 확률이 뭐다? 0.16이 돼야 한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응? 그러면 P, X가 뭐보다 크거나 같아? K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확률이 뭐가 되는 순간? 0.16이 되는 순간에 K를 찾으라는 얘기인 거지. 그게 바로 합격자의 최저 점수가 되는 거예요. 표준화해주고 75가 0.16이 돼야 되는데 여기를 보시면 0에서 Z까지가 0.34라고 한 거지. 표준 정규 분포 곡선상에서 여기가 1인데 여기가 0.34면 요 반대쪽이 뭐가 돼? 0.16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표준화된 상태의 얘가 뭐가 되면 돼? 1이 되면 되는 거죠. 1. K-450 75분의 N은 1. K-450은 75니까. 따라서 K는 몇 점이 되냐면 K가 52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525점 이상 받아야 그래야 입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유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여러분들 이제 직접 한번 풀어볼게요. 센 589번 더 616번까지 아니야 613번까지 풀어보세요. 603번을 잠깐 볼까요? 자, 어느 온도계 제작회사는 온도계의 눈금을 검사하여 자동검사 장비의 기준 온도와 5도 이상 차이가 나는 온도계를 불량품으로 판정합니다. 자동검사 장비 기준 온도와 5도 이상 차이 나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검사 장비 기준 온도가 30도일 때 30도 기준으로 5도 이상 차이가 나면 그건 불량품이 되는 거지. 근데 이 제작된 온도계 눈금은 평균이 27.5 따르죠. 정규 분포를 27.5 그리고 표준 편차. 이 회사에서 제작된 온도계 중 임의로 한 개를 택할 때 위에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서 불량품일 확률을 구하시오. 불량이 된다는 거는 어떤 상황에 불량이 되면 이 온도 있죠. 확률 변수라는 온도와 이 30도의 차이가 얼마 이상? 5 이상일 때가 불량인 거야. 이걸 구하라는 얘기인 거야, 결국에는. 이 안에 있는 이 부분은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영역을 두 개로 나눠야 되겠죠? P에 x-32 -5보다 작거나 x-32 5보다 크거나 같다. 즉 px가 25보다 작거나 x가 35보다 크거나 같다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때 확률은 결국엔 px가 25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다가 x가 35보다 크거나 같을 때 확률을 더하면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표준화를 시켜서 더하는 거야. 알겠니?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마무리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풀만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614번을 보세요. 우리가 표준화를 배운 이유 중 하나가 이런 거예요. 6원인의 반 학생 국어, 수학, 영어 시험 성적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각각에 대한 반평균과 표준 편차 성적을 대비했을 때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좋은 과목이 뭐냐. 그럼 얘부터 봐. 이거 이제 표준화를 시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6원이의 성적에서 평균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누는 것이. 국어 같은 경우 국어의 성적 85에서 반평균을 빼고 15로 나누면 얼마야? 1. 표준화 시켰을 때 얘 위치가 1인 거야. 오케이? 얘는 92 빼기 71을 18로 나누는 거죠. 얼마예요? 9분의 10인 거예요. 표준화 시켰을 때의 위치가 9분의 10인 거야.
마지막 얘는 16분의 88 마이너스 74. 16분의 14. 8분의 7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표준화를 시켰을 때 한 곳에다가 몰아넣으면 이렇게 평균이 있죠. 0 기준으로. 이 친구의 국어 성적은 여기 1. 수학은 1보다 살짝 위. 그리고 마지막 영어는 1보다 살짝 아래에 해당되는 8분의 7의 위치를 하는 거구나. 그러면 상대적으로 0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수가 높은 거잖아. 잘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좋은 과목은 누가 뭘 제일 잘해? 역시 수학을 잘하네.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순으로 이렇게 비교를 할 때 우리가 표준화를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615번 한번 해볼까? 615, 16 두 개. 개념서로 오세요. 자,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에 대한 관계예요.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르면 n, p 이때 n 값이 충분히 크면 x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이산 확률 변수인 x가 요 시행 횟수를 늘리면 여기서 이제 충분히 크면 한 10개, 11개에 넘어가면 충분히 크다라고 보고, 그러면 얘는 근사적으로 연속 확률 변수인 정규 분포를 향해 갑니다. 왜 그러냐? 그냥 그런 줄 알고 하면 돼요. 증명이 안 돼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주시면 돼요. 여기는. 그래서 그때 이제 평균이 뭐야? 이항 분포의 평균은 NP, 분사는 NPQ로 계산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항 분포일 때 우리가 특정 확률에 대한 값을 이제 물어보게 되면 그거를 굳이 확률 질량 함수 만들어 가지고 불필요하게 할 필요 없이 정규 분포로 세팅해서 표준화 시켜 갖고 확률값 구하면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 n번 던져가지고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하는 독립시행에 관련된 이항 분포잖아. 그럼 얘가 이제 시행 횟수에 따라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이렇게 돼요. 따라요. 그러면 이 시행 횟수가 10개, 20개, 30, 40, 50 이렇게 늘어날 때마다 그때 나오는 확률의 이산 확률 분포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을 때 그 그래프가 이게 정의역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산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니까 우리가 점으로 이렇게 연결을 할 거 아니야? 그지? 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거라고. 근데 이게 시행액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점과 점 사이의 간격이 좀 촘촘해지겠죠? 그 촘촘해지는 그림의 개형이 근사적으로 정규분포 곡선을 향해 간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n이 커질수록 정규분포 곡선에 감사합니다. 가까워진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 요때 이제 확률 질량 함수는 ncx의 6분의 1의 x승, 6분의 5의 n-x승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거지.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주사위를 720번 던져요. 6의 눈이 나오는 확률에 대한 확률 변수 x는 이항 분포를 따르는 거지. 720회
회에 따른 6분의 1의 확률로. 그럼 이때 만들어지는 확률 질량 함수는 720cx 곱하기 6분의 1의 x제곱 6분의 5의 720-x 제곱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100회 이상 130회 이하로 나올 확률, 즉 P의 100 이상 X 130 이걸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너는 이제 여기 X에다가 뭐부터? 100일 때 100일일 때를 차례대로 하나씩 넣어가지고 확률 값을 구해왔다는 건데 720회 정도면 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적당히 커지는 순간 얘는 뭘 따른다라고 바꿀 수 있어요?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정규 분포를 따르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 확률의 변수에 따른 평균값, 평균 얼마예요? 120. 분산은 얼마죠? 100이 됩니다. 그러면 x는 따른다. 뭘? 정규 분포를. 평균 얼마? 120에 분산이 100이니까 10제곱이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의 뭘 구하라는 거야? 100에서 130 이하. 그럼 요거 갖고 표준화 시켜가지고 100-120 10 z 130-120 10으로 나눈 거 마이너스 2에서 1까지 이 확률을 구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2번. 이제 표가 나와 있을 거예요, 문제에. 자, 한 환자에게 어떤 약을 투여했을 때 치유될 확률이 0.6이래요. 150명의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했을 때, 그럼 이거 일단은 X, 치유될 인원수가 되겠네. 뭘 따라? 이항 분포를 따르는 거죠. 몇 명에게? 150명에 넣었을 때 치유될 확률은 0.6, 5분의 3으로 가져간다. 150 정도면 적당히 많아요. 따라서 얘는 이항 분포지만 정규 분포를 따른다로 바꿀 수 있는 거지. 평균이 어떻게 돼? 90. 분산은 90의 5분의 1을 곱하면 돼요. 얼마예요? 36이 되는 거지. 그래서 x는 정규 분포를 따라요. 90,6제곱 이렇게. 그리고 나서 p x가 99명 이상 치유될 확률을 물어보는 거니까 얘를 표준화해주면 99-90을 6으로 나눈다. 6분의 9, 2분의 3, 1.5가 되겠죠. 이렇게 1.5, 0.4332니까 0.5에서 빼주면 0.0668 이렇게 99명 이상 치유될 확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에 대한 관계까지 이제 보는 거지. 자, 센으로 오셔서 117 102쪽까지 한번 쭉 풀어볼게요. (620번을) 좀 볼게요. 자, 이러한 이제 이항 분포에 대한 어떤 계산의 이제 흔적을 보고, 얘가 지금 x가 이항 분포를 따르는 형태에서 여기 뒤에 있는 숫자를 맞춰가니까 뒤에 있는 숫자랑 맞춰지는 얘가 이제 확률이 되겠죠. 450,3분의 2 하는 확률로 이제 나타내지는 이항 분포를 뜻하는 거네. 어떤 확률을 지금 나타낸 식이냐면은 px가 330보다 뭐한 거?
크거나 같은 확률을 물어본 거예요. 근데 450 정도면은 충분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럼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는 거지. 평균이 얼마야? 300. 그리고 분산은 100이잖아. 10제곱. 이걸로 표준화해서 곡선 찾으면 돼요. 확률값. 그죠? 얘를 이항 분포에 대한 흔적을 보고 정규 분포로 바꿔가지고 구간으로 문제를 푼다. 624. 한 번에 시행해서 10점을 얻을 확률이 5분의 1. 2점을 잃을 확률은 5분의 4. 0점에서 시작하여 이 게임을 1600번 독립적으로 시행한 후의 점수가 736점이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 1600번에 독립적으로. 그리고 여기에다 적어줄 확률은 바로 뭘 적을 거냐면 5분의 1이라는 확률을 적자. 그럼 여기서 나타낸 확률 변수는 뭘 변수로 본 거죠, 우리가? 응? 10점을 얻을 횟수가 되는 거지. 그지? 10점을 얻을 횟수가 확률 변수가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면은 그 횟수가 1600 정도면 적당히 많은 거고, 그럼 이 횟수인 x는 정규 분포를 따르겠지. 1600에 5분의 1 곱해. 얼마 나오냐? 320이야? 그리고 5분의 4 하면은 256?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문제를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점수가 736점 이상이니까 얘를 드립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면 여기 확률 변수는 뭐라 그랬어? 횟수인데 여기에는 지금 뭐야? 점수잖아. 이게 안 맞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중간에 과정에 이게 하나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 이 점수를 만드는 거는 10점이 나올 횟수에서 점수 구성을 해야 돼. 10점이 나올 횟수 10x. 거기서 나머지는 2점을 잃을 거 아니야. 그지? 마이너스 2점. 몇 번? 1600 마이너스 x만큼. 이때 만들어지는 점수가 몇 점? 736점 이상이다. 이렇게 식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10x 마이너스 3200 더하기 2x가 736이 되고요. 12x가 736, 3936이 되니까 x는 330, 28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게 나온 거야. 이게 나온 거야. 이걸 구하는 거죠, 우리가 결국에. P의 x가 328 이상이 되는 이걸 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확률 변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 놓고 문제로 이제 흘러가는지 풀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숫자만 대입해서 쭉 넣으시면 안 됩니다. 재밌죠? 627 불량률이 10% 장난감 n개를 골라. 확률 변수 x 개수를. 그러면 일단 x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 n개의 장난감의 불량률인 10분의 1을 따라가는 거죠. n이 5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럼 얘는 다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니까 10분의 n 그리고 10분의 9를 여기다 더 곱해. 그럼 100분의 9n 이니까 10분의 3 루트 n의 제곱을 이제 표준 편차를 이제 갖다 놓고요.
그때 x가 요 안에 들어갈 확률이 0.8664 이상이다. 이거 좀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만들어. p의 절대값 x가 10분의 n 2분의 15 안에 들어갈 확률이 0.8664 이상이다 라는 표현인 거죠. 그죠? 그럼 너는 이제 요 안에 들어있는 요것만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실제로 0.8664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절대값 안쪽이네. 이렇게 x-10분의 n에 2분의 15. 그럼 10분의 n을 양쪽에 더해주면은 x 10분의 n 더하기 2분의 15의 확률을 물어본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걸 뭐 해? 표준화를 하게 되면은 지금 10분의 1을 각각 다 빼야 되잖아. 그지? 평균을 빼는 거니까 10분의 n이 그냥 날라가죠? 그리고 얘가 이제 분모로 들어가는 거야. 분모로. 그러면은 마이너스 10분의 3 루트 n분의 2분의 15 z 여기는 10분의 3 루트 n분의 2분의 15가 돼서 똑같네. 절대값이 같죠? 정리하고 5 그럼 루트 n분의 25 그러니까 p에 다시 마이너스 루트 n분의 25보다 크거나 같고 z가 루트 n분의 2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는 다시 2배를 쳐가지고 p의 0에서 z까지 루트 n분의 25가 되는데 그게 뭐 이상이라고? 0.8664 이상이다. 그럼 여기 2로 이제 나눠주게 되면은 p의 0에서 루트 n분의 25가 0.433이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오지? 그럼 여기서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려가지고. 평균이 얼마야, 여기가? 빵이란 말이야. 그럼 정확히 0.433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여기가 루트 n분의 25인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면적의 넓이가 0.433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럼 정확히 0.4332가 되는 순간이 얼마예요? 1.5라는 거예요. 1.5.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1.5가 딱 되면은 이 넓이가 0.4332가 되는 거니까 1.5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다. 그래서 루트 n분의 25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이제 n의 최소를 이제 찾는 문제죠. 더 재밌죠? 그지? 이렇게 하는 거야. 단서를 잘 조합해서 그래프 적절하게 활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 이런 유형을 크게 벗어나지 않아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다 다룰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반드시 복습을 통해서 연습을 하세요. 알겠죠?